안녕하세요. 바디워커 이성민입니다. 이번에는 띵동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손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과 같이 산후 100일 정도 된 회원님이신데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하셔서 사실 손목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은 뭐 터널 증후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초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피지먼트라고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 삼각연골에 대한 복합적인 손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 자체가 지금 TFCC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랑 그 다음에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손목에 대한 여러 가지 통증이 전부 증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걸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증상 중에 이것도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TFCC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박적인 요소죠.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삼각섬유연골,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방 원위 요촉인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후방 원위 요촉인대, 네 번째로 척추측 부인대랑 다섯 번째 척수근 신경의 건초 하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척측 관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TFCC 같은 경우는 척골의 골두를 덮어요. 그래서 원위 요골의 관절면을 형성하고 힘 전달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손목의 회전 움직임 있죠. 이렇게 척 요골에 대해서 안정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상이 있으면 이런 안정성도 떨어지고 불편함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해부학적인 사진이니까 이런 게 이런 명칭이 있구나, 이런 게 이런 명칭이 있구나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각섬유연골에 대한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삼각섬유연골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월성골와와 그다음에 척추의 S자절은 S절은 쪽에서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장자리 쪽에 이제 요촉인대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잡고 넘어지거나 혹은 뭐 어떤 기구를 들 때 중량을 실어서 헬스 같은 걸 할 때 기구를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시면 손 쪽으로 끝으로 잡으시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 버리죠. 이쪽에 외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손상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손목에 대한 충돌 증후이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인대가 손상되고 어떤 방식으로 손상되는지 해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충돌 증후군은 이제 척골을 중립 위치에 이렇게 둬 있으면 손목 관절 힘 자체가 요골과 척골의 비율이 8대2 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을 이렇게 가해요. 그러면 요골 쪽에서 8, 척골 쪽에서 2 정도 버텨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척골의 골두 자체가 원위에 위치하면 척골에 좀 더 힘이 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회전적인 움직임을 할 때 있죠. 회전적인 움직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충돌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사진으로 보이시면 힘이 이렇게 밑으로 좀 작용하고 있죠. 힘이 작용하면 뭐 저런 지금 손의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뼈가 저렇게 부딪힌다든지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합체 손상과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의 모든 증상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너무 불편하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바로 직접 대입하지 마시고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꼭 병원을 먼저 가신 후에 병원을 가시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병원에서 뭐 캐스트 깁스라고 하죠. 깁스를 하던가 주사요법을 하던가 초기 통증을 어느 정도 잡아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 있죠. 운동으로서 대입하셔서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밴드 운동법이랑 그 다음에 테이핑 아시죠? 테이핑 요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밴드 운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단 주의할 거는 지금 말씀드린 밴드 운동의 모든 것에 있어서 만약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하시면 바로 스탑. 그리고 다시 시도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꼭 실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사진상에서는 밴드를
손등을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동작, 그리고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위로 던지는 동작.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그 굴곡근에 대한 운동이고 아래 거는 신전근에 대한 운동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동작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자체를 아래쪽에 어느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아래쪽을 밑으로 묶으시면 돼요. 묶으신다 생각하시고 묶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손목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손목을 위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굴곡 운동. 그 다음에 손목을 뒤집어서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신전 운동. 처음 강도 자체는 초록색은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밴드나 빨간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한 4세트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회외와 회전 운동이죠. 사진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두시고, 자, 엄지손가락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번 똑같아요. 밑에 쪽에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따봉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 방향으로 해주시고, 자, 이게 15회 정도 끝나시면 반대로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굳이 밴드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물통을 잡고 그런 움직임을 주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으로는 편의에 대한 운동인데, 편의가 뭐냐면 우리가 손목을 이게 굴곡, 신전, 그다음에 회전이죠. 편의는 이 상태에서 이겁니다. 편의예요. 그래서 옆으로 깠다. 이거를 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편의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 위로 하신 상태에서 사진과 똑같이 위쪽으로 움직이실 때는 아래에서 밴드를 묶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움직이실 때는 마찬가지로 밴드를 위에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손목 운동 시에, 그러니까 회전 운동할 때 있죠. 회전 운동할 때 이 회내 운동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회내 운동을 하시다가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멈추시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만 꼭 실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테이핑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갖고 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약국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키네지오라고 요런 살색깔의 테이핑 밴드입니다.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근육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근육을 서포트, 지지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핑에서 움직임이 나오냐면, 얘를 좀 찢어볼게요. 가위가 없으니까 손으로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찢었어요. 자, 보시면 이 아이는,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엘라스틱 밴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절의 고정적인 역할은 조금 덜하지만 내 근육을 서포팅해주고 또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테이핑 밴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흰 색깔 테이프. 이거는 C 테이프라고 합니다. C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에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고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찢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찢어지긴 하지만 쉽게 찢어지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요 늘어나는 키네지오 테이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손목을 이용해서 이제 손목에 있는 그런 신연적인 작용을 하려고 테이핑을 해 드릴 건데, 이 테이핑을 하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불편함이 조금 감소되실 테니까 한번 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가볍게 처음에 이 키네지오를 이용해서 먼저 손등을 붙여주세요. 손등을 위로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압박을 넣으셔서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키네지오 하나만 이용해서 손등에 붙여주셔도 되시고 손목에 붙여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만약에 고정력을 주고 싶다, 조금 더 불편함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옆에 사진처럼 이런 하얀색 C탭을 이용해서 고정력을 좀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작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손을 가지고 제가 한번 테이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있죠? 손목이 있을 때 이 관절면의 신연, 늘어남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해드릴 건데, 요 처음에 늘어난 테이핑, 요 같은 경우는 손등을 위로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찢으셔야 돼요. 찢으시고 양끝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손목 쪽을 붙이신 상태에서 자, 회원분께 혹은 어떤 상대방한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 올려줄게요. 위로 올려주세요. 쭉. 그러면 여기서 압박을 세게 넣으세요. 그 상태에서 다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얘네를 띄시고요. 띄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밑에는 여기 아래쪽은 세게 붙이시면 안 돼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꽉 붙여버리시면 손 자체에 피가 흐르는 거를 좀 방해해서 손이 하얘지거나 피가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시니까 꼭 아래쪽은 살살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만 붙여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고, 좀 압박력이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C탭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똑같이 손등을 위로 보게 하시고, 자, 관절면에 두신 상태에서 밀어주실게요. 위로 미세요 해서 쭉 이렇게만.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 옆에까지, 이 옆에 관절면까지만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살살. 그리고 똑같이 이쪽도 얘를 잡아주고 당겨놓은 상태에서 살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테이핑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받을 수 있으시도록 테이핑 방법을 정해도 좋으실 것 같네요. 단 이 방법은 운동할 때 좀 더 큰 부하를 받지 말라, 그리고 더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좋아지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꼭 병원 치료라든지 혹은 보강적인 운동, 보강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켜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테이핑 요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의 손상, 이 손상만 가지고 손목의 모든 증상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손상들의 관리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디워커 이성민이었습니다.